대구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의 지진 대응 실태와 공공의료 확충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태풍 차바로 하천둔치에 주차해둔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노석균 총장이 재단과의 갈등 끝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선비들의 저리 정신과 실천 정신의 의미를 모색하는 경북 선비 아카데미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이 지난 자리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하지만 날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대체로 구름만 많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날이 차츰 흐려져 밤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대구 경북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대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심각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7도, 안동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23도, 안동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갖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 대비책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외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 최근까지 여진도 400차례가 넘게 발생했지만 대구의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27%에 불과하고 학교 시설물의 내진율 역시 30% 초반대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도시이면서도 정작 내진 설계율 등 지진 관련 대비책은 가장 열악한 것이 우리 대구의 현실입니다. 2025년까지 내진 보강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앞당겨서 지금 20년 앞당겨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주신 5.8, 5.1은 규모입니다. 규모. 지진의 규모고 예. 진도의 진도는 우리가 그때 대구 온 거는 6이고 그때 5.1, 5.8이 왔습니다만은 대구에서 느껴지는 것은 4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배지숙 의원은 대구의료원이 서구에 있다 보니 동구 주민의 2% 정도만 대구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혁신도시나 안심 쪽에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전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시장으로서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제2대구원의 설립이 필요한지 또 전문가적 수준에서 이 타당성은 있는지. 이 밖에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 의원들은 성서와 북구 칠곡지구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강북소방서 설치 필요성과 도심 공기질 측정 강화 방안 등의 대구시의 입장과 대책을 따졌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번 태풍 차바로 경주와 포항에서는 하천 둔치에 주차를 해둔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이 예고됐는데도 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하천 둔치에 주차해둔 차량 수십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긴급히 차량을 이동시키러 온 차 주인은 애가 탑니다. 연락 못 받았습니까? 예, 일하느라고 현장 일하느라고 못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침수된 차량을 건져 올립니다. 온통 흙을 뒤집어 쓴 차량에서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 태풍이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포항 냉천 둔치에서는 20대,
경주 서천 둔치에서는 59대 등 모두 79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둔치 주차장에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에 이동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600대 중에 한 60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다 이제 차를 다른 데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키고 남은 차가 이제 그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무단 방지차도 있고 또 뭐 외국 가신 분도 한두 분 계시고. 근데 이거는 상황이 한 15분 사이에 뭐 그런 결론이 없이 뭐 갑자기 한 2m 이상 뿌려버리니까. 차량 대피 문자를 받고도 이동시키지 않은 운전자들도 있어 안이한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 뭐 연락 안 되는 분도 많고 또 차에 뭐 전화번호도 안 적힌 사람도 많고 그래 등록본부 조회해서 전화하고 뭐 그렇게 해서. 침수 차량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차량 손해담보가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차를 놔둔 곳이 주차 공간이 아닌 주차하기 부적절한 곳이었거나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태풍 차바 피해 지역인 울산과 경주에 복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어제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40명이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울산으로 떠났고 소방관 40여 명도 소방차 6차를 동원해 지원에 나섰으며 오늘도 100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대구시설관리공단의 복구 장비도 경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도 침수 지역에 물을 빼기 위해 대형 양수기 11대를 울산 중구 태화동으로 보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빼기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경북 안전기동대원 55명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대아파트, 여성의용소방대원 100여 명이 울주군 삼동면 일원 주택 침수 지역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4세대 광가속기가 포항에 들어섰습니다. 지역의 산업 구조가 신소재와 스마트 산업 같은 신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 소재 기업들은 2013년부터 연구에 나서 미래 동력 장치의 핵심인 배터리 소재 개발 분야에서 일본 도요타, 마츠다 등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은 최첨단 경량 소재와 전력 반도체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햇빛보다 100경배나 밝은 빛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를 천조분의 1초 단위까지 쪼개볼 수 있는 극한 기술인 4세대 광가속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최첨단 인프라로 평가받는 4세대 광가속기가 미국, 일본에 이어 포항에도 들어서면서 경상북도의 미래 전략 산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과 반도체 산업의 대체 산업으로 추진되는 탄타늄 등의 신소재 산업과 스마트 산업의 원천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에 3세대 방사능 가속기나 4세대 방사능 가속기도 있고 또 경주 쪽에 양성자 가속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그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우리 경북의 하나의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고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특히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는 화장품과 백신 산업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5%에 불과한 살아있는 세포와 질병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세계 100조 시장의 신약 개발 분야에 머지않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세대 가속기는 백신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백신 공장, 그리고 차백신 등 21개 기업 유치와 국제 백신 연구소 유치를 통해 생명 그린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미래 첨단 산업으로 추진이 본격화된 도내 산업 구조 재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임기양 넉 달을 남기고 영남대학교 노석균 총장이 재단과의 갈등설 가운데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재단에서 요구한 교직원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올해 초 영남대학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감사 결과에서 약학대학 신축 건물 위치 변경을 재단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과 비등록금 예산 운영 등을 지적했고 교직원 4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총장 문책은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신근상자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유보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 이제 책임에 대해서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이제 고려해서. 노 총장은 학교를 위해 일했지만 재단 측과 소통이 부족했던 자신의 탓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규정을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석했다는 것. 막 그런 게 저희들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년 임기 가운데 약 4개월을 남긴 노 총장은 재단과 갈등은 없다고 밝혔지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대형 재정 지원 사업인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며 재단 측 조치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재단 측은 오는 18일 정기 이사회에서 노 총장 사퇴권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인 대구 시립희망원이 인권 침해와 회계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인권위와 국회까지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이중정보 작성 등을 통해서 노숙인 지원 급식비까지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희망원의 식재료 구매 자료입니다. 시민단체는 킬로그램당 18,500원인 유구가 23,000원으로 부풀려 공급됐고 절인 김치는 실제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210kg이 공급된 것으로 돼 있는 등 희망원이 공급업체와 짜고 단가, 수량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한 정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된 문서로 분석된 것만 월 평균 3천만 원, 연간 4억 원이 횡령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공급업체가 식재료 납품액을 4,400만 원 부풀려 청구했다는 희망원 재단 감사 결과보다 무려 10배 가까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4,400만 원의 횡령이 유통업체가 횡령한 걸로 드러난 건데요. 재단 자체의 감사가 이런 어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은폐하려는 그런 재단 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희망원 측은 제보 문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횡령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온 자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사 의뢰할 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명백하게 밝히고. 생활인 사망, 폭행 등 관리 부실, 급식비 횡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대구시는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시청별관에 특별감사장을 만들고 제보 접수 창구도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한 적은 없고 보건복지국에서 감사를 해왔습니다. 복지국에서 감사를 했는 것이 어떻게 감사되었는지도 이번에 관련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해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던 대구시의 뒷북 감사라는 비난도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에 추가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희망원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대구시 특별감사 발표 이후 희망원에서 회계자료 등 각종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희망원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희망원 측은 파기한 문서는 생활인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어젯밤 개막했습니다. 달빛 동맹을 맺은 대구와 광주가 함께 무대에 올린 개막작 라보엠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오페라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꼽히는 푸치니의 라보엠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달빛 동맹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가 함께 제작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캐스팅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광주의 합작품이라는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네 근데 회상과 추억을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보엠에 이어 독일 본 국립극장의 피델리오와 폐막작 카르멘까지 주공연은 물론 공연 전 오페라 전문가와 묻고 답하는 프레토크, 백스테이지 투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갖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맡고 있는 오페라 축제는 지금까지 47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오페라 분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평균 85%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5편의 오페라로서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혔다 할 수 있고 대구뿐만 아니고
광주와 경기도 성남, 전국에서 펼쳐지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축제 개막을 앞두고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초청장을 없애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대구 오페라 축제가 지역의 대표 공연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역사 속의 선비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물으면서 몸소 실천에 옮겨왔습니다. 선비들의 그 절의 정신과 실천의 의미를 모색하는 경북 선비 아카데미 포럼이 열렸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포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선비 아카데미가 이기심과 모렴치가 판을 치는 현대 사회의 해결 방안으로 절의 정신을 내세우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살신성일의 자세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절의 정신은 임진왜란과 한마리 의병운동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의의 실천을 통해 선비들이 보여준 그 정신은 오늘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덕목입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벗어나서 공익과 국익을 위한 이런 공공의 정신 아래에서 보다 남들을 위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선비들의 인간상에 대한 기조 강연과 선비들의 절의 정신의 실천에 대한 주제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2년 경북 선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교양과 전문과정, 리더과정으로 나눠 교육을 펴고 있습니다. 교양과정은 선비 정신과 경부의 정체성 등을 필수 과목으로 진행하고 전문과정과 리더과정은 유교문화와 유학사상 등의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 선현들께서는 인이 예지신의 유교 정신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 왔는지를 되살펴 봄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인식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포럼도 해마다 개최하면서 실천적 방언과 대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올바른 삶을 실천해온 선비들의 절의 정신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2016년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지체장애인 7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줄다리기와 좌식 배구, 휠체어 계주 등의 스포츠 종목과 한궁, 게이트볼 등 이벤트 종목까지 6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체험 부스 30여 개도 설치됩니다. 한편 지역의 지체장애인은 5만 6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춤으로 표현한 독도, 대한의 땅, 천고제를 독도와 울릉도에 세웁니다. 또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는 세계 15개 나라와 우리나라 수중사진작가 60명이 참여하는 독도 세계 수중사진 촬영대회가 독도와 울릉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또 이달 21일에는 대구대학교에서 독도 관련 학자와 전문가 40명이 참가하는 독도 연구기관 통합협의체 시마네현 답사보고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이달 22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독도재단이 주최하는 제7회 독도 문화대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패션위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패션 관련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어제 한국패션센터에서 개막된 제28회 대구 컬렉션이 오늘도 계속돼 내년도 봄, 여름에 유행할 패션을 전망해보는 패션쇼가 이어집니다. 또 엑스코에서는 패션 소재와 흐름을 파악하고 비즈니스의 장이 되는 대구 패션페어 전시회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세수 실적은 1조 6,536억 원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만년 최하위였던 광주지방국세청은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광주 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세수가 한 해 전보다 150% 증가해 4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과세 대상 법인 기업의 수도 4만 3천여 개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관내 대기업의 실적 감소와 타 지역으로의 이전, 구미전자와 포항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실적 부진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날이 차츰 흐려져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대구 경북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시간대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심각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17도, 청도 15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1도, 포항 2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가야산과 한라산은 오후에도 가끔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등산지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등산지 첫 단풍은 다음 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토요일 오후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